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좀 실망스러운 또 주가 흐름이 나오고는 있는데, 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말고, 자, 뭐, CB 발행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또 공시들이 나왔었고,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좀 수급들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반도체 시장이 지금까지 좀 죽을 쓰다가, 이제서야 좀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들이 살짝 좀 빠져나간 것 뿐이지, 현재 뭐 안 좋은 내용들이 뭐 시비가 나왔다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해서 하락폭이 나올 거였으면 이것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야 돼요. 그냥 오늘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그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뭡니까? 현재 이제 재심사 신청에 대한 부분은 이미 들어갔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게 클래스 1일지 2일지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고 현재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마 클래스 1이 되어서 이제 11월 FDA 승인이라는 딱 딱지를 우리가 딱 원하는 거 이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그리고 클래스 1이 책정이 되면 클래스 1이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클래스 1이 됐을 때 대략 90% 이상 승인이 됩니다. FDA 승인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클래스 2가 된다라고 하면 좀 변수기는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여기서도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심사를 직접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정도 차이인 것 뿐이지 저는 절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클래스 2가 뜨면 그래도 투심이 단기적으로는 사라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국 기간적으로 또다시 기다림이라는 걸 우리가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클래스 2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러면 오히려 클래스 2일 때는 그거를 또 기회 삼아서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거나 저렇거나 이 HLB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어저께까지 해서 이런 수급을 좀 보면요. 자, 수급을 보기 전에 좀 거래량 먼저 볼까요? 자, 어제, 엊그제,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거래량 자체가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이 거래량들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뭐 개인들이 좀 샀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단기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런 쥐꼬리만한 거래량으로는 이 수급이 뭐 어디가 주체가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이 저점 바닥 구간에서 결국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이 외국계 창구들에서 이런 물량들이 상당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외국계 창구들에 대한 주체, 외국인들의 주체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외인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외인들이 이 물량을 결국 이 저점 구간에서 매집을 해 왔었고, 이렇게 이미 주가를 또 끌어올렸고, 현 구간에서 이런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외인들의 비중이 계속 유지가 되어 간다라는 건 결국 고점에서 팔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고점에서 팔겠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저와 좀 함께 해 나가고 있는 저희 이 커뮤니티 방에서 함께 해 나가고 있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또 그런 말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 어제 나왔던 게 바로 이 HLB의 이 24만 주 추가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뭐 개파락 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것 같으니까 막 종토방을 보면은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게 뭐 오너 리스크가 있다. HLB는 진양곤 회장이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요. 너무 그런 내용들에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릴 필요도 없고 우리는 나오는 내용 그대로를 보고 앞으로 우리가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만 참고를 하면 되는 거지. 어떤 한 사람들의 의견들 그리고 또 특정 인물들의 의견들을 가지고 너무 휘둘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HLB가 결국 항상 변수라는 건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과연 주가가 올라왔을 때 내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더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지금 HLB는 이 장기적인 하락, 삼각수렴 형태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있어요. 자, 일각에서는 이 삼각수렴을 깼었고 상방 추세에 대한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니면 상방을 이미 뚫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조건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삼각수렴은 여러분들 이 선을 살짝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게 삼각수렴 돌파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때부터 이런 삼각수렴 돌파에 대한 수급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재심사 재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한번 수급이 돌았었고, 그때 전 고점을 뚫어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긴 했지만 뚫어주진 못했죠. 하지만 저는 이게 뭐 시간과의 문제라고 봐요. 결국에 이런 윗구간에 대한 물량들, 최근 이런 구간들이 상당히 또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단기적으로나마 수익을 챙기려는 그런 매도세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좀 더 소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럼 고점이 나올 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시나리오를 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로 좀 짜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것들도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클래스 1이 됐을 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래스 2가 됐을 시, 그리고 세 번째로는 HLB 또 앱데이 승인이 됐을 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좀 봐야 하는데요. 이게 왜 달라지냐면 결국 기간 때문에 그래요. 이 HLB,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은 이런 재료, 특히나 이런 재료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들입니다. 클래스 1이 된다라고 하면 빠르면 우리가 11월에 앱데이 승인 여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재료의 공백이 해봤자 한 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클래스 2가 되면은 3월이니까 공백이 상당히 또 길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길어진 공백 기간 동안 주가의 흐름이 또 어떻게 되어갈지 또 좀 골치 아파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리고 HLB 승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 클래스 1과 클래스 2가 공통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뭐 유한양액만 보더라도 당연히 뭐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우리가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클래스 1이 됐을 시에는요, 저는 이런 삼각수렴, 특히나 이런 돌파에 대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 봐요. 뭐 이건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클래스 1이 돼서 강력하게 돌파를 하고 이런 구간에서 아마 채널링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건데, 한 가지 변수가 뭐다?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 상황, 그리고 글로벌 시황 상황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이끌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주가가 이런 구간까지 만약 올라가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수익권일 겁니다. 수익권. 이 수익권일 때 일단은 여러분들 적어도 한 50% 정도는 일단 수익을 챙겨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점 신호는 분명히 우리가 신호에 대한 부분들은 뜰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구간에서도 한번 매도 타점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 거고, 여기서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가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점 신호만큼은 여러분들이 제가 실시간으로 장중에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잘 봐야 한다는 게 결국 그런 거예요. 이 금리 인하가 지금 비컷에 대한 0.5포인트 금리 인하가 나왔잖아요. 이 금리 인하가 나왔다라는 건 현재 경제 지표, 그러니까 경제가 어딘가 좀 스크래치가 났다.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컷에 대한 금리 인하를 해 나가는 건데, 제가 이거는 아마도 올해 말쯤으로 한번 침체 우려에 대한 지수가 한번 폭락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HLB와는 완전 무관한 거예요. 완전 무관한 거고, 어쩔 수 없이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저는 HLB도 단기적인 낙폭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주가가 이렇게 왔다가 하락을 하는 게, 이거는 우리에게 악재가 아니라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기회. 이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고점에서 신호가 뜬다라고 하면 현금 보유를 해놓고 다시 한번 잡고 끌고 가면 됩니다. 네,
이게 패턴이 상당히 또 쉬워 보이는데 이게 또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알고 잡아 나가는지가 좀 또 쉽지만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고, 이 클래스 2가 뜨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조정 뒤에 상승은 다시 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상승 뒤에 다시 한번 또 이런 조정은 또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별로 우리가 앞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HLB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올 때, 그 구간이 현재 앞으로 그 뒤에 상황이 앞으로 고점 신호가 뜨느냐, 아니면 또 눌림목 뒤에 상승 신호가 뜨느냐, 결국 돈 버는 타점을 우리가 잡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락했다라고 해서 또 걱정할 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HLB는 우리가 좀 더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나야 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정도는 더 봐야 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반도체가 올라왔던 것처럼 현재 11월 대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상당히 또 많은 종목들이 이제 꿈틀꿈틀 거리면서 급등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또 상승 시그널이 나옵니다. 제가 이런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좀 같이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HLB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로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문자 한 통 HLB라고 남기시면 되시겠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만 해주시면 된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신 분들 다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런 제가 최대한 시간을 갈아 넣어서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HLB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 HLB라고 저 박프로와 함께 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혹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좀 크게 말씀드릴게요. 010-2011-9671로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에게 또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이 기업이 뭐 하는지 몰라. 그런데 차트로 볼 때 이게 섹터만 보니까 섹터가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야. 그러니까 수급이 꽤 잘 돌아올 수 있는 섹터야. 이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섹터인데 아직까지 주가가 바닥권에서 기고 있어. 그런데 확실하게 시그널이 떴어. 제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만들어 나갈 건데, 이런 종목들을 또 어떻게 파악을 하고 제가 실제로 이런 종목들을 선별해 나가는 그런 기법이나 자료들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다 제공을 해드릴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매도를 또 어디서 해야 되고, 이런 매수를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매도를 하지 않고 쫄지 않고 또 홀딩을 해야 되는 자리들이 어딘지, 그리고 스윙으로 가져갈 건지, 데일리 스캘핑, 그러니까 단기로 가져갈 건지 장기로 가져갈 건지, 그리고 그렇게 가져갔을 때 내가 또 익절 범위나 손절 범위는 어떻게 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손익 범위에 대한 손익 비율들, 그리고 파동의 구조적 위치들, 그리고 파동이 나오는 일반적인 패턴들, 그리고 또 이제 저항대와 지지대를 우리가 어떻게 한 번씩 또 파악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승률적인 부분들과 손익비적인 측면을 볼 때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했을 때 결국 계좌의 수익도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자료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기법에 대한 자료, 그리고 제가 앞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 이런 추천주들, 그리고 시황 분석,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방까지 제가 다, 그리고 HLB에 대한 시황 분석과 매수 매도 타점들까지 저 박프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공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라고만 문자 주시면 되시겠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거나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저는 여러분들께 더 양질의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문자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저도 최근에 좀 반팔을 입고 나가면은 좀 춥다고 느끼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안전도 항상 유의하시고 좀 사건 사고가 많은 그런 우리나라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들 자기 몸 자기가 잘 챙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